관세 막기 싫으면 단가 30% 낮춰. 한국에 선택권은 없어. 워싱턴 상무부 고위 관료는 한국에 냉담하게 통보했습니다. 천조국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 임원이 자리를 박차며 던진 한마디. 텍사스에서 관세 100% 자기들이 낼 테니 물건만 달라고 줄 섰는데 저희가 왜 깎아줍니까? 48시간 뒤 미국 5개 주 전력청이 백악관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발 관세는 우리가 다 낼 테니 변압기만 보내주시오.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그것. 관세 하나 건드렸다가 미국이 스스로 만든 벽에 머리를 박은 충격적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전략 인프라 통제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모든 핵심 장비의 관세율을 조율하고 제재의 칼을 휘두르는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채찍을 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 앞에는 지금 비서가 방금 내려놓고 간 향긋한 코나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 반대편 소파에는 굳은 표정의 동양인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날아온 전력기기 핵심 기업, 그러니까 HD현대, 효성, LS의 북미 총괄 임원들이었죠. 저는 커피잔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천조국 미국의 안방에 물건을 팔아먹으며 배를 불리려면 우리 상무부가 정해놓은 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니까요. 사실 며칠 전 저는 이들의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에 무려 20%라는 철퇴 같은 징벌적 관세를 기습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었지만 제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건방지게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며 독식하려는 이 아시아 기업들의 길을 초반에 팍 꺾어놓고 우리 입맛대로 납품 가격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기 위한 고도의 삿바싸움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혹시 초고압 변압기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공학 용어는 접어두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후버댐에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물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일반 가정집 수도꼭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도 안 돼서 집이 통째로 박살나고 수압에 터져버릴 겁니다. 전기도 완전히 똑같더군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수십만 볼트에 미친 듯한 고압 전류를 도심의 빌딩과 공장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수압을 정밀하게 조절해주는 초대형 정수기이자 안전밸브가 바로 이 변압기란 말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부터 텍사스, 실리콘밸리까지 미국 전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은 그야말로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탐욕의 괴물들입니다. 일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하루아침에 꿀꺽꿀꺽 삼켜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집채만한 초대형 변압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미국의 자랑이자 세계를 지배할 그 잘난 AI 혁명도 빅테크 기업들의 화려한 장밋빛 미래도 그저 전원 플러그 빠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특수 변압기를 제대로 그것도 각 데이터 센터의 특성에 맞춰 완벽한 맞춤형으로 빚어낼 수 있는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미국 본토에는 아예 씨가 말라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0년대의 영광에 취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소프트웨어에만 몰두한 뼈아픈 대가였죠. 지금 미국 땅에서 수작업으로 수만 가닥의 구리선을 오차 없이 감아내고 수십만 볼트를 견디는 완벽한 절연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고급 기술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싹쓸이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주문을 넣어도 물건을 받으려면 무려 3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깟 대기 시간이나 독점 상황이 뭐 대수냐 싶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 제1의 강대국, 기축통화의 유일한 주인인 위대한 미국 아닙니까? 우리가 지갑을 닫고 사주지 않으면 저들은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추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거대한 하청업체일 뿐이라고 저는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 먼 길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소. 저는 꼰 다리를 까딱거리며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 떨어지고 있었죠. 이번 20% 관세 조치 개인적으로는 꽤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위대한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 것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으며 슬쩍 반대편 세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보나마나 이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회사가 파산할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제 구두 발끝에 엎드려 빌 것이 뻔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빼며 원가를 깎아서라도 손해를 봐서라도 제발 미국 시장에 납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처절한 그림. 저는 이 집무실에서 수십 번도 넘게 봐왔던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권력의 맛을 다시 한번 마음껏 즐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선심이라도 쓰듯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납품 단가를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시원하게 깎아준다면 제가 특별히 위원회에 힘을 좀 써서 관세 유예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미국 시장 잃으면 당신들, 그 창원의 거대한 공장들 다 멈춰 세워야 할 텐데 굳이 고집 부릴 필요 없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입가에 비릿하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죠. 천조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삼아 목줄을 강하게 죄면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인들은 언제나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굴복해 왔으니까요. 사무실 안에는 잠시 무겁고도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임원들이 앉아있는 가죽 소파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울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맴돌더군요. 저는 이 숨막히는 정적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강자 앞에서 약자가 자신의 초라한 운명을 체념하기 직전에만 맛볼 수 있는 그 지독하게 달콤한 굴복의 전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오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동댕이 쳐진 고기 덩어리처럼 벌벌 떨어야 할 이 세 명의 한국인이 제가 정교하게 던진 덫에 걸린 가련한 쥐새끼들이 아니라 거꾸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목숨줄을 통째로 쥐고 흔들 무자비한 사냥꾼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이 얄팍하고 오만한 착각이 미국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스스로 찔러버리는 끔찍한 자승자박의 도미노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이 눈부시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의 워싱턴에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방안을 가득 채운 그 무겁고 서늘한 정적은 제 오만한 착각 속에서는 굴복을 앞둔 약자의 덜덜 떨리는 숨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잔을 매만지며 반대편 소파에 앉은 3명의 한국 임원 중 가장 연장자인 HD 현대 측 북미 총괄 대표의 입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무부 장관님이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초, 2초 시간이 흐를수록 제 입가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던진 30% 단가 인하라는 미끼이자 협박은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옥죄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제가 기대했던 비굴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식. 아주 짧고 건조한 바람 빠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 임원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고집불통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노련한 대학 교수의 한없이 자애롭고도 불쌍히 여기는 눈빛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순간 제 뺨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불쾌한 눈빛을 보인단 말입니까? 통역사가 제 협박의 수위를 너무 부드럽게 번역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이 20%라는 관세 폭탄이 의미하는 경제적 사형 선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수만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헛기침을 크게 한 뒤 남은 자비마저 거두고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독서를 내뱉으려 입을 벌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집무실의 두꺼운 마호가니 원목문이 노크조차 없이 거칠게 벌컥 열려버린 것은요. 국장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긴급 상황입니다. 문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수석 데이터 분석관인 데이비드였습니다.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평소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냉철하던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대낮에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워싱턴 상무부에서 보낸 15년 동안
고위급 인사가 진행 중인 VIP 미팅에 실무진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난입하는 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손님들에게 사과할 여유조차 없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책상 앞으로 달려와 태블릿 PC를 거의 내동댕이 치듯 밀어 넣었습니다. 녀석의 손이 어찌나 심하게 덜덜 떨리던지 태블릿 화면이 제 책상 유리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손님들 안보. 제가 화를 내며 소리치려 했지만 녀석은 제 말을 끊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관세 데이터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화면을 보십시오. 제발요. 그의 눈동자에 서린 압도적인 공포감에 압도된 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의 밝은 화면에 띄워진 실시간 관세청 통계와 북미 전력망 수주 데이터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그래프로 그려진 데이터는 제가 평생 배워온 자본주의와 경제학의 모든 기본 원칙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수입품에 미국 정부가 20%라는 벌금성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는 곤두박질치고 구매자들은 서둘러 예약을 취소한 뒤 더 저렴한 다른 나라의 대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둘러온 금융 제재의 완벽한 메커니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의 주문량 그래프는 아래로 꺾이기는커녕 미친 듯한 각도로 천장을 뚫고 우주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저를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래프 옆에 빼곡하게 적힌 텍사스 전력청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긴급 계약 수정 요청서들이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거대 AI 기업들이 관세 부과 소식을 듣자마자 앞다투어 한국의 전력기기 3사에 새로운 공문을 쏘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저의 오만한 뇌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더군요. 20% 관세? 그거 우리가 전액 현찰로 대납하겠습니다. 아니, 물류비랑 추가 페널티까지 100%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수표로 끊어줄 테니 제발 2026년도 납품 대기표에서 우리 순번만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란 말입니까?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뿐인 사막의 오아시스로 가는 길목에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엄청난 통행료를 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 돌아가거나 제게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현금 따발을 바리케이드 너머로 미친 듯이 집어 던지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물만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아 걸고 한국 기업을 패려했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도끼로 그 문을 부수고 나가 한국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이 끔찍한 촌극. 이건 말도 안 돼. 시스템 오류가 분명해. 저는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전기가 급해도 그렇지 원가에 20%를 더 얹어서 사겠다는 미친 장사꾼이 어디 있어? 유럽산이나 중국산 변압기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자 데이비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귀에 대고 현실이라는 이름에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국장님, 텍사스 AI 서버팜에 들어갈 맞춤형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하고 수작업으로 오차 없이 감아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유럽이나 중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대한민국 3사뿐입니다. 텍사스 전력청장이 직접 전화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한국산 변압기가 제때 안 들어와서 5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가 하루라도 멈추면 상무부 장관부터 국장님까지 모조리 소송으로 파산시켜버리겠다고요. 그들에게 20% 관세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을 사기 위한 껌값 수준의 팁일 뿐이랍니다.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삐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뱀처럼 흘러내리더군요. 천조국의 권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던 제 뇌세포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반대편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불쾌했던 피식하는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제 뼛속 깊이 스며들며 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 임원은 여전히 다리를 꼬고 앉아 식어버린 코나 커피를 아주 여유롭게 한 모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손에 든 태블릿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오기 훨씬 전부터, 아니, 제가 이 멍청한 20% 관세라는 서류에 사인하던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완벽한 글로벌 독점 시장. 그 무자비한 슈퍼 을의 권력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그는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30% 단가 인하를 운운하며 위세를 떨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장난감 플라스틱 칼을 들고 최신형 핵잠수함 앞을 가로막으며 항복을 요구하는 동네 꼬마를 보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설마 한국 따위가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헉헉거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거대한 워싱턴의 펜트하우스가 갑자기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덫에 걸린 가련한 쥐새끼는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억지로 뽑아버린 건 다름 아닌 저와 이 오만한 미국 정부였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직감이 온몸의 솜털을 쭈뼛서게 만들더군요. 심장 박동이 터질 듯이 빨라지며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방금 제 눈앞에서 그 시커먼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장막을 걷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HD현대의 북미 총괄 대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손과 하얗게 질린 데이비드의 얼굴,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 듯 위태로운 태블릿 화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죠. 오히려 너무나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코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뿐히 내려놓더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딸깍하고 열더군요. 그 경쾌하고도 건조한 금소금이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단 말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꼴깍 삼키며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얇은 태블릿 PC와 만년필을 아주 정갈한 동작으로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려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판을 정리하고 미련 없이 떠나려는 자의 완벽한 마무리 동작이었으니까요. 상무부 장관님, 아니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영어는 제가 평소에 듣던 아시아계 억양이 섞인 딱딱한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엘리트들이나 구사할 법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세련되고 날카로운 딕션이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더군요. 그는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채운 뒤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방금 들어온 보고를 보아하니 이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신 모양인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손목에 찬 매끄러운 스마트워치를 슬쩍 들여다보며 아주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계 화면에는 초단위로 갱신되는 글로벌 물류 데이터와 수많은 알림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배짱을 튕기며 물건을 안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당신들 미국 땅에는 이 맞춤형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하고 수작업으로 빚어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아예 멸종해버린 겁니다.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기술력이 없다고? 위대한 미국이? 그깟 변압기 하나 만들 공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반박해보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떨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던져주더군요. 공장 건물이야 돈을 부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짓겠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일반적인 공산품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동시에 미세한 심장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극한의 정밀 작업이란 말입니다. 수만 가닥의 구리선을 기술자의 손끝 감각만으로
오차 없이 감아내고 수십만 볼트에 미친 듯한 고압을 견디도록 완벽한 절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1970년대 이후로 금융과 소프트웨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땀 흘리는 제조업을 천시했고 그 결과 이런 고도에 숙련된 장인과 엔지니어의 맥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의 팩트 폭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2026년 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효율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한국은 다릅니다. 국장님은 아직도 한국을 70년대 미싱 소리나 나고 믹스커피나 타 마시는 낡은 하청 공장쯤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혈관에 꽂아 넣듯 마셔가며 미친 듯한 효율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기술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변압기 설계 도면을 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간에 완벽하게 띄워놓고 AI 오류 검증을 거쳐 수십만 개의 부품을 새벽 배송 뺨치는 압도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조달해냅니다. 주문이 떨어지면 설계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단 1초의 오차도 1mm의 군더더기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무서운 디지털 문해력과 시스템을 기술의 대가 끊긴 미국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셔츠깃 안쪽으로 끈적한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넥타이는 이미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죠. 제가 평생을 믿어왔던 미국의 위대함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엘리트 임원의 차갑고도 논리적인 혀끝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해보려 했었습니다. 그래도 20% 관세는 엄연한 현실이오. 당신들도 그 엄청난 세금을 맞으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타격을 입을 텐데. 하지만 제 발악에 가까운 외침은 그가 던진 마지막 결정타 한 방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재킷 단추를 우아하게 채우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데이비드라는 분이 가져온 데이터를 보시고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우리는 타격을 입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전 텍사스 전력청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연합체로부터 공식 공문이 도착했거든요. 미국 상무부가 때린 그 잘난 20% 관세, 아니 그 이상으로 관세율이 100%까지 치솟는다 해도 그 세금 전액을 자기들이 현찰로 대납하겠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제품을 1순위로 받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웃돈까지 얹어주겠다며 제발 물건만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쏘아보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완벽한 독점 시장에서 전기가 끊겨 5조 원짜리 AI 서버가 고철이 될 위기에 처한 당신들 미국 기업들이 직접 관세를 내겠다며 줄을 서 있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단가를 30%나 낮춰줍니까? 우리는 이 부당하고 오만한 관세 협상에 단 1달러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협상은 애초에 없었던 일로 하죠.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문 쪽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헐떡이는 추악한 저의 모습과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스마트워치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 그것은 마치 멸망해가는 구시대의 제국과 새로운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차가운 미래 권력의 너무나도 끔찍하고 뼈아픈 대조였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실력 격차와 완벽한 슈퍼을의 역습을 목격하고도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가 몸을 돌려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구두 발소리가 제 고막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는 마치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사형 집행인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찰나에 얼어붙은 침묵이 깨지자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커먼 수치심과 통제할 수 없는 짐승 같은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감히 내 사무실에서 위대한 미국 상무부의 전략 인프라 통제관인 내 면전에 대고 일개 동양의 기업인이 등을 보여 저는 부들부들 경련이 일듯 떨리는 두 손으로 숨통을 옥죄고 있던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확 잡아 끌어 거의 찢어버릴 듯이 풀어헤쳤습니다.
이마와 콧등에는 이미 끈적하고 차가운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눈두덩이를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그걸 우아하게 손수건으로 닦아낼 이성 따위는 제게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쾅! 제가 어찌나 이성을 잃고 세게 책상을 내리쳤는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엎어지고 남은 커피가 중요한 기밀 서류 위로 검붉게 피처럼 번져갔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에 손바닥이 찢어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어요. 거기서 지금 어디서 감히 그딴 얄팍한 사기극을 벌이는 거야? 제 입에서는 평소에 그 정중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아닌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들쥐 같은 쇳소리가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허공에 손가락질을 해대며 여전히 공포에 질려 태블릿을 든 채 덜덜 떨고 있는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건 100%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중국 놈들이나 북한 해커들이 우리 상무부 메인 서버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교란시킨 게 뻔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에 어떤 미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20%라는 징벌적 관세를 그것도 현찰로 지들이 전액 대납하면서까지 저깟 아시아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린다는 말인가? 당장 NSA와 국토안보부에 연락해서 상무부 방화벽부터 확인하고 저 말도 안 되는 가짜 데이터 서버 당장 다 차단해버려. 제가 입 밖으로 침을 튀기며 뱉어내고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초등학생 생떼 같은 억지인지 저 자신도 머리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방금 제 눈앞에 들이민 저 데이터는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CIA의 폐쇄형 암호화 통신망을 거쳐 들어온 완벽한 무결점의 실시간 수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제가 뼛속 깊이 숭배해왔던 그리고 전 세계를 기축통화 달러와 핵항모로 짓밟으며 군림해온 천조국 미국의 압도적인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철칙이 고작 저 구리선 감아놓은 변압기 덩어리 하나에 농락당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 이것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제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작이라는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 발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넥타이를 쥐어뜯는 저를 향해 황동으로 된 문고리를 잡으려던 한국 임원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칫하더군요. 그는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천천히 아주 우아하고도 느릿한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어깨 너머로 홀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제가 예상했던 분노나 불쾌감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며 제 살을 파먹는 우스꽝스러운 기생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지독하게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연민에 가까웠단 말입니다. 조작된 사기극이라. 그가 맞춤 정장의 소매깃을 한번 툭툭 털어내며 아주 건조하게 중얼거렸어요. 국장님께서는 여전히 본인이 쥐고 있는 미국 상무부라는 카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대단한 만능 조커라도 되는 줄 굳게 믿고 계시나 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방금 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건 단순히 기분 상해서 변압기 하나 미국에 안 팔겠다는 어린애 같은 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한 시한폭탄의 빨간색 뇌관을 스위치로 누르듯 아주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치명적인 선고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이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깜빡할 뻔한 게 하나 있군요. 로비로 내려가자마자 본사의 한화오션 쪽에 긴급 지시를 내려야겠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주력 군함들의 유지보수 그러니까 MRO 일정을 전면 무기한 연기하라고 말입니다. 당신들 펜실베이니아의 필리조선소가 텅텅 비어 멈춰 서서 우리 한국 기술진이 출동하지 않으면 최신형 이지스함에 낀 녹물 하나 제대로 벗겨내지 못하고 레이더 시스템 하나 수리하지 못해 바다의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 건 상무부보다는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훨씬 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제 심장 박동이 쿵 하고 멈춰 서며 동공이 팝콘처럼 터질 듯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미 해군 함정의 수리라니요? 그건 태평양 너머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펜타곤의 심장과도 같은 미국 패권의 최우선 국가안보 사항이 아닙니까? 그 거대한 국가안보의 척추를 일개타국의 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전화 한 통으로
멈춰 세우겠다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협박하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이 제 뇌 용량으로는 도저히 버퍼링조차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몽의 도미노는 이제 겨우 첫 번째 블록이 쓰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북미 지사에도 긴급 협조 공문을 띄워야겠군요.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서버에 들어갈 최신형 HBM 메모리 반도체 물량, 우리 전력망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든 미국 정부의 부당한 관세 조치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모든 선적을 전면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그 똑똑한 HBM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의 그 비싼 AI 가속기도 그저 전기를 무식하게 처먹는 비싼 온풍기에 불과하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이 끊겨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월스트리트가 불바다가 될 때까지 얼마나 버틸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저는 턱이 덜덜 떨려와 윗니와 아랫니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무실에 울려 퍼질 지경이었어요. 다리에는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LS전선 쪽에도 연락을 취해서 미국 동부 해안의 치명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깔기로 한 7천억 원짜리 해저 초고압 케이블망 공사 계약도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변압기도 못 구해서 전기를 보내지도 못하는 마당에 바닷속에 그 비싼 구리 전선줄을 헛되이 깔아봐야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는 입가에 아주 옅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황동으로 된 문고리를 아래로 철컥 하고 돌렸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펜타곤 장군들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해명할 그럴싸한 변명거리나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저에게 방금 악을 쓰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이 모든 게 해킹 조작된 사기극이라고 끝까지 박박 우기시면 참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네요. 그럼 굿럭. 그 짧고 건조한 영어 인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형장에 철창 닫히는 소리였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상무부 차원의 얄팍한 관세 삿바싸움 따위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바다의 무적 방패, 4차 산업혁명의 두뇌인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대륙의 피를 돌게 하는 거대한 혈관인 초고압 전력망까지. 대한민국의 3대 핵심 인프라 기업들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미국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연쇄 붕괴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결국 힘이 풀린 두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 묻은 책상 아래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제 뱃속 장기들이 차갑게 얼어붙어 굳어버리고 폐부로 들어오는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는 듯한 극도의 인지 부조화와 숨막히는 경외감, 그리고 이대로 제 인생과 국가가 완전히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던 제 귓가에 육중한 문이 완전히 닫히면엔 서늘한 철컥 소리가 뱀의 혀처럼 맴돌았습니다. 제 뱃속 장기들이 차갑게 얼어붙어 굳어버리고 폐부로 들어오는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는 듯한 극도의 인지 부조화와 숨막히는 공포가 저를 짓누른 바로 그 상태였죠. 쾅 내리친 책상에서 튄 크리스털 파편에 찔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 손바닥의 통증조차 방금 전 그 한국 임원이 무심하게 내뱉고 간 끔찍한 연쇄 붕괴의 선전포고가 남긴 충격에 비하면 그저 모기에 물린 수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하고도 기괴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더군요. 극도의 원초적 공포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뇌수를 파먹어 들어가기 직전 제 안에 아주 깊고 오만한 본성이 짐승처럼 다리를 틀며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협박해? 일개 장사꾼 따위가 감히 나를? 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제 핏방울들을 짐승처럼 붉어진 눈으로 노려보며 이를 가득가득 갈았습니다. 이마와 관자놀이에 맺혀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식은땀을 최고급 실크 셔츠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덜덜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쥐어짜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산산조각난 유리파편과 쏟아진 커피가 엉망으로 뒤섞인 책상 모서리를 짚은 제 두 손등 위로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시퍼런 핏대가 흉측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이 시리도록 파란 워싱턴의 하늘 아래 거대하고 뾰족하게 솟아오른
워싱턴 기념탑과 웅장한 백악관의 돔이 제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닌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기축통화라는 이름의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 전 세계의 금융을 노예처럼 부리고 11척의 압도적인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지구상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 그 위대한 미합중국의 수도 한복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플라자 합의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콧대 높던 일본의 경제를 단숨에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제재로 쓸어버리며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감히 아시아 극동의 조그만 반도 국가에서 온 기술자 놈들이 감히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을 들먹이며 미 해군의 발을 묶겠다고 협박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아니, 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주제 파악조차 못하는 하룻강아지들의 미친 짓이었죠. 고작 20% 관세 좀 때려 맞았다고 눈이 뒤집혀서 감히 천조국의 안보를 볼모로 잡고 허풍을 떠는 그 알량하고 얄팍한 수작질에 제가 잠시나마 이성을 잃고 쫄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칠 지경이었으니까요. 허풍 떨지 마라, 이 건방지고 미개한 자식들. 제 찢어진 입술 사이로 야수 같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던 제 턱은 어느새 지독한 오만과 도끼로 가득 차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여전히 태블릿을 끌어안고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는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를 향해 저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쇳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겁에 질린 데이비드가 마치 유령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집무실 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붉은색 비화기, 즉 암호화 통신 전화기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이 붉은색 전화기는 상무부 내에서도 그저 평범한 내선 전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지하 벙커 상황실과 국방부 펜타곤의 핵심 수뇌부로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시퍼넷 최고 보안 등급의 핫라인이었습니다. 오직 미국의 최상위 권력자들만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권력의 결정체이자 심판의 망치였죠. 찢어진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피가 붉은 수화기를 더욱 기괴하고 검붉게 물들여 나갔지만 저는 그 축축한 감촉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의 고통과 피비린내가 제 안의 가학적인 파괴 본능과 엘리트주의를 더욱 뜨겁게 불태우는 완벽한 기폭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뜯어낼 듯 거칠게 들어 올리고 펜타곤 참모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연결되는 비상 컨퍼런스 콜 다이얼을 자비 없이 짓눌렀습니다. 뚜 하는 무겁고 기계적인 신호음이 고작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바위처럼 무겁고 건조한 목소리들이 교차하며 들려오더군요. 여기는 백악관 국가안보실. 상무부 국장, 무슨 일인가? 여기는 펜타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코드레드, 안보, 위기 상황인가? 미국의 두뇌와 근육을 통제하는 그들의 묵직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뇌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세계 최강의 권력이 내 등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감히 일개 기업 임원이 나를 굽어보며 협박을 해? 저는 입가에 아주 비열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길게 끌어올리며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스위치를 켜버리고 말았어요. 장군님,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님. 아주 기가 막히고 불쾌한 참극을 하나 보고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력 사용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승인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일부러 과장된 분노를 섞어가며 그 오만한 한국인들이 방금 제 사무실에서 벌인 짓거리를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문으로 툭툭 내뱉는 제 말들은 마치 기관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환처럼 빠르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력기기 인프라 기업 임원놈들이 방금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상무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세 조치를 집행하려 하자 이 미친 동양인 놈들이 글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고 미합중국 정부를 협박하더군요. 하나오션 쪽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유지보수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서 군함들을 고철로 만들어버리겠답니다. SK와 삼성은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서버에 들어갈 HBM 반도체 공급을 싹 다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심지어 동부 해안의 해저 케이블망 공사까지 모조리 백지화하겠다며 감히 우리 미국 정부의 숨통을 쥐고 흔들려 했단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침묵이 감히 위대한 제국을 도발한 쥐새끼들에 대한 펜타곤 수뇌부에 끓어오르는 분노일 것이라고 아주 단단히 그리고 너무나도 멍청하게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끔찍한 망언들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마찰이나 관세 다툼이 아닙니다. 위대한 미국 제국주의를 향한 노골적인 경제 테러이자 안보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긴급 권한을 발동해서 놈들의 미국 내 공장과 자산을 모조리 동결시켜 주십시오. FBI와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당장 출동시켜서 방금 상무부 건물을 나선 그 건방진 한국 임원 놈들을 공항에서 테러리스트 취급으로 긴급 체포하고 평생 출국 금지 조치를 때려버려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집무실에 깨진 유리창 파편들을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크고 광기 어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뱀 허물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침을 튀기며 악을 쓰는 제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만함의 극치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깟 변압기 구리선이나 칭칭 감아서 팔아먹는 주제에 감히 우리가 씌워주는 해구산 아래서 벌벌 떨며 기생해서 커온 아시아의 조그만 하청업체 놈들이 감히 주인의 손가락을 깨물려 하다니요? 이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확실하게 아주 잔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반도체? 변압기? 그딴 거 당장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까짓 거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몇 년 미루고 전력망 복구 좀 늦어지면 어때서요? 어차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하청 기술 수백조 달러를 찍어내서 금방 복제해내면 그만 아닙니까? 저는 터질 듯한 핏대를 세우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듯 악을 썼습니다. 당장 펜실베이니아의 필리 조선소를 폐쇄하고 태평양 함대를 멈춰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들의 그 알량한 오만함부터 철저하게 박살을 내야 합니다. 미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천조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 한국 놈들의 뼈가 가루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쓸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발언을 쏟아낸 뒤 거칠게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아주 만족스럽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귀에는 이미 펜타곤의 랩터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소리와 백악관의 살벌한 경제 제재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죠. 불과 몇 시간, 아니 단 몇십 분 뒤면 그 도도하고 냉정하던 한국 임원들은 FBI 요원들에게 목덜미가 짓눌리고 수갑을 찬 채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미국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구국 영웅이라도 된 양 잔뜩 고양된 감정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쏟아질 즉각적인 찬사와 폭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꽉 쥐고 있는 이 붉은색 수화기가 제 인생은 물론이고 거대한 미합 중국의 심장부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확인 사살을 가하는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파멸적인 트리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곧 제 귓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올 그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절망의 목소리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방금 전까지 제 핏대 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이제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붉은색 암호화 전화기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꽉 쥔 제 손바닥은 깨진 유리파편에 베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차가운 식은땀이 뒤섞여 끔찍하게 미끌거렸지만 입가에 걸린 비열하고도 득의양양한 미소만큼은 아주 견고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위대한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애국자로서 수화기 너머의 펜타곤 사성장군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쏟아질 압도적인 찬사와 즉각적인 폭격 명령만을 여유롭게 기다렸죠. 하지만 1초, 2초, 3초. 시간이 흘러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투기 출격 승인이나 FBI 체포명령 대신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의 눈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듯한 기괴하고도 무거운 정적만이 질식할 듯 흐르더군요. 그 숨막히는 몇 초의 찰나가 제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며 등줄기를 타고 알 수 없는 오싹한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굳어가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붉은 수화기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미친 멍청하고 오만한 새끼야. 고막을 단숨에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끔찍한 단말마에 가까운 폭발적인 쌍욕이 붉은색 비화기를 뚫고 제 뇌수의 직격으로 꽂혀버렸습니다. 평소 거대한 핵항모 전단을 체스판의 말처럼 굴리며 언제나 얼음장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 펜타곤 군부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절한 절규였으니까요. 방금 내 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한국인들을 체포해. 자산을 동결해. 미친놈아, 당장 내 놈의 그 멍청한 대가리에 내 권총 직속으로 총알을 박아넣기 전에 그 썩어빠진 주둥이 당장 다물어. 장군의 목소리는 공포와 극도의 분노로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방금 한화오션 본사에서 펜타곤 한라인으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공식 통보가 내려왔다. 펜실베이니아 필리조선소에 파견되어 미 해군 함정 MRO, 즉 유지보수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던 핵심 기술진 300명 전원이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전면 철수하고 있다고. 내 놈이 그깟 변압기 관세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그들을 하청업체라 모욕하는 바람에 태평양 함대에 최신형 이지스함 7척이 한꺼번에 멈춰 서게 생겼단 말이다. 저는 눈을 끔벅거리며 당황한 채 그깟 수리공사 우리 해군 공병대나 버지니아주 민간 조선소에 맡기면 이라고 더듬거렸어요. 그러자 장군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제 얄팍한 논리를 무참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우리 공병대? 1970년대식 도면이나 보면서 망치로 배나 뚱땅거리던 그 녹슨 기술력으로 똑똑히 들어라, 이 상무부의 버러지 같은 놈아. 최신형 SPY-6 레이더 통합 시스템의 오류를 잡아내고 3D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오차율 0%로 군함의 신경망을 뜯어고칠 수 있는 무결점 정비 기술을 가진 건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이야. 껍데기만 으리으리한 최신형이면 뭐해? 엔진오일 갈 줄 아는 정비사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수백억짜리 페라리를 길가에 버려야 하는 꼴이라고. 당장 다음 달에 중국 놈들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항공모함을 띄우는데 우리 미 해군의 주력 군함들은 조선소 도크에 묶인 채 붉은 녹이 쓰는 고철 덩어리로 썩어가게 생겼다. 미 해군의 심장에 내 놈이 직접 칼을 꽂은 거야. 이 빌어먹을 배신자 새끼야. 그 압도적인 실력 격차와 군사적 팩트 폭격에 제 턱관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타곤이 목숨처럼 매달려 있던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산소호흡기를 계약서 조항에 따라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차갑게 떼어버렸을 뿐이죠. 그런데 장군의 끔찍한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쉰 목소리가 컨퍼런스 콜을 강타하더군요. 장군. 펜타곤 함대가 멈춘 건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났어. 완벽하게 끝났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완전한 체념과 잿빛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북미 지사에서 상무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실리콘밸리에 들어갈 5세대 HBM3 반도체 전량의 선적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공식 서한을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에 동시에 때려박았다. 내 놈이 뱉은 그 달러로 베끼면 그만이라는 헛소리 한마디에 말이야. 그는 제가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금융과 기술의 데이터로 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플라스틱 장난감 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뇌의 방어 기제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조작? 달러로 찍어내서 복제해. 이 무식한 국장놈아, 눈이 있으면 당장 월스트리트 나스닥 선물 주가창을 켜봐라. 공식 발표가 뜨자마자 개장도 안 했는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가가 무려 20% 넘게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리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HBM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멍청한 놈을 위해 설명해주지. 일반 반도체가 1차선 흙길이라면 한국이 독점한 HBM은 데이터를 수백 개의 차선으로 빛의 속도로 쏴주는 초고속 아우토반이다. 그게 없으면 엔비디아의 수천만 달러짜리 AI 가속기 블랙웰도 그저 전기만 처먹고 열이나 뿜어내는 거대한 쓰레기 온풍기일 뿐이야. 우리가 수십 년간 수백조 달러를 쏟아부어 구축하려던 인공지능 패권이
2026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초격차 기술 앞에서는 목줄이 묶인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걸 방금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생중계로 까발려진 거란 말이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마우스를 움직여 블룸버그 통신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핏빛 붉은색 하락 화살표들과 빅테크 대폭락 한국발 반도체 쇼크라는 헤드라인을 확인한 순간 제 눈동자는 팝콘처럼 터질 듯 지진을 일으키며 초점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심판의 철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부해안의 전력망을 살릴 7천억 원짜리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마저 멈췄다. 안보 보좌관이 거의 피를 토하듯 소리쳤어요. LS전선이 상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조항을 들어 계약 파기 위약금을 자기들이 쿨하게 물어버리고 전 세계에 단 3척밖에 없는 최첨단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유럽 앞바다로 뱃머리를 돌려버렸어. 525kV급 초고압 직류 송전선을 심해 300m 아래에 오차 없이 깔아버릴 수 있는 기업은 이번 10년 내에 오직 LS전선뿐인데 말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워싱턴과 뉴욕 한복판의 AI 데이터 센터와 병원들의 전기가 끊겨서 수술실이 멈추고 거리에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다. 이 악마 같은 놈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색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가락 끝의 감각부터 시작해 팔목, 어깨를 타고 온몸의 신경망이 공포로 완전히 마비되어 수화기가 피투성이 소나귀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쿵 하고 무거운 수화기가 유리파편 위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알량한 자존심과 심장이 바닥에 떨어져 수만 갈래로 박살나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으니까요. 입가에 팽팽하게 걸려있던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는 아주 천천히 마치 섭씨 180도의 뜨거운 사막 아스팔트 위에 내던져진 싸구려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처참하고 기괴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제 거칠고 비참한 숨소리만이 귓전을 맴돌더군요. 이마에서 시작된 차가운 식은땀은 폭포처럼 흘러내려 눈썹을 지나 제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 셔츠는 이미 공포라는 이름에 축축한 물에 흠뻑 젖어 제 피부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위아래 턱관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딱딱 부딪히며 기괴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두 다리의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릴 듯한 극도의 무력감이 저를 덮쳤죠. 미국의 막강한 권력, 기축통화 달러의 오만함, 11척의 항공모함이 주는 그 절대적인 위대함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총알 한 발,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비난이나 유치한 말싸움도 없었죠. 그저 2026년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장인 정신과 미친 듯한 효율, 그리고 압도적인 시스템으로 조용히 축적해온 그 무자비한 실력 격차의 톱니바퀴들을 그들 스스로 정당하게 걷어들이는 것만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과 두뇌 그리고 혈관을 완벽하게 쥐고 비틀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돈이 넘쳐났지만 돈으로 그들의 시간과 기술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조폐국의 윤전기가 아무리 미친 듯이 돌아가 달러를 찍어낸들 수만 가닥의 구리선을 오차 없이 감아내는 변압기 장인의 손끝과 12단으로 쌓아 올린 HBM 반도체의 나노 단위 공정, 그리고 심해를 가르는 포설선의 AI 제어 시스템을 복제해낼 수는 없다는 이 참혹한 물리적 진실. 이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팩트 폭격 앞에서 저는 제가 쥐고 있던 권력이 오직 슈퍼울로 군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감만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단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백악관과 펜타곤 수뇌부의 절망적인 아비규환이 책상 위를 맴돌며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상무부 장관이든 내 놈이든 당장 헬기를 띄워서 그 한국 임원들이 덜레스 공항의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바닥에 기어다니며 구두 발끝을 핥아서라도 막아. 20% 징벌적 관세?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200% 아니 300% 보조금을 현금 트럭에 실어서 안겨준다고 무릎 꿇고 빌란 말이다. 만약 그들이 끝내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순간 내 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1급 반역죄로 관타나모 수용소 지하 독방에서 햇빛 한 줌 못 보고 평생 썩게 될 줄 알아라. 수뇌부의 일방적이고도 끔찍한 통신 종료 파열음이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결국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있던 두 손의 힘을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털썩. 제국의 통제관이 앉아 지배하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제가 영원히 갇혀 썩어갈 가장 비참한 지옥의 사형장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더러운 바닥 한가운데에 버려진 넝마처럼 납작 엎드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처절한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금 전 제가 모욕하며 쫓아냈던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피 묻은 손으로 넥타이를 쥐어뜯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던 제 귓가에 맴도는 것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다 뚝 끊겨버린 펜타곤 장군의 처절한 저주와 욕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쳐넣겠다고 선고한 그 끔찍한 파멸의 메아리였죠. 그 순간 천조국 통제관으로서의 알량한 수치심이나 체면 따위는 사치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엉망진창이 된 책상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어깨로 거칠게 밀치며 상무부의 최고 위층만 지나다니는 그 넓고 고요한 대리석 복도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단 말입니다. 5,000달러짜리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발목이 꺾일 뻔하고 무릎이 바닥에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려는 3명의 한국 임원들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와 제 인생이 문자 그대로 끝장난다는 원초적인 공포뿐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대리석 복도 끝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은빛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들이 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기다려. 제발 멈춰주시오. 제 입에서는 워싱턴의 엘리트 관료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갈라지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리다시피 바닥에 슬라이딩하며 미끄러졌고 가장 앞에 서 있던 HD현대 총괄 대표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죠. 깨진 유리파편에 찢어진 제 손바닥에서 흐르는 붉은 피와 콧물 그리고 더러운 식은땀이 그의 최고급 울 슈트 바지에 흉측하게 엉겨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짓단을 구명조끼라도 되는 양 미친 듯이 부여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얼굴을 완전히 쳐박았단 말입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하청업체 취급하며 30% 단가를 후려치려 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구두코에 이마를 비비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괴하고도 완벽한 권력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제발 본사에 내린 그 철수 지시를 거둬주십시오. 저는 덜덜 떨리는 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을 튀기며 애원했어요. 관세 20%? 그거 당장 무효로 하겠습니다. 아니, 텍사스 전력청이나 빅테크가 아니라 우리 미합 중국 정부가 직접 국고를 털어서라도 200% 아니 300%의 보조금과 웃돈을 현금 트럭에 실어 당장 오늘 입금해 드리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오션 기술진의 철수를 막아주시고 SK와 삼성의 그 잘난 HBM 반도체 선적도 원래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LS의 해저 케이블 포설선도 유럽에서 다시 돌려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태평양 함대가 붉은 고철 덩어리로 썩어가고 5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가 먹통이 되어서 제가 사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이 찌질하고 비참한 구걸은 대리석 복도 전체에 웅장하게 메아리치며 제 스스로의 고막을 때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는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아주 차갑고도 명징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이 등신 같은 자식아. 그러게 애초에 왜 한국을 건드렸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깝치더니 꼴 좋다. 그렇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제 안에 남은 이성 한 조각이 뚝 떨어져 나와 지금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저와 미국 정부의 멍청함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처절하게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제 하나 없는 완벽한 슈퍼을의 목줄을 감히 낡은 관세법 따위로 쥐고 흔들려 했던 멍청한 대가가 이렇게 빠르고 끔찍하게 돌아올 줄 이 오만한 워싱턴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상무부 건물 밖의 세상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나스닥 시장은 개장 전부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30% 가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 펀드 매니저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네 만회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을 겁니다. 펜타곤의 별, 넷단 제독들은 멈춰버린 최신형 이지스 함도크 앞에서 부품 하나 못 구해 두들겨 맞은 개처럼 낑낑대며 국방장관의 멱살을 잡고 있겠죠. 워싱턴과 뉴욕의 전력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될 공포에 휩싸여 폭동 대비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을 테니까요. 이건 단순한 무역 손실이나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만 쥐고 있으면 전 세계 누구든 짓밟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구역질 나는 패권주의가 2026년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 정밀한 하이테크 시스템 앞에서는 깡통찬 거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발가벗겨진 겁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앞에서 천조국이 조그만 반도 국가의 기업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는 미국 역사상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하고 굴욕적인 자승자박의 망신거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기술의 초격차라는 진짜 권력 앞에서 낡은 정치가 얼마나 무력한지 저는 제 피 묻은 손을 보며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한국 임원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덤덤하게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피와 콧물이 잔뜩 묻은 자신의 바짓단을 더럽다고 털어내지도 않았죠. 그저 손목에 찬 차갑게 빛나는 스마트워치의 알림을 슬쩍 확인하더니 바닥에서 헐떡이는 제 정수리를 향해 아주 건조하고 무기질적인 목소리를 툭 떨어뜨리더군요. 이미 늦었습니다, 국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는 1mm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기계 부품처럼 제 심장을 정밀하게 도려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팀 코리아의 물류망과 생산 시스템은 국장님처럼 바닥에 엎드려 감정적으로 애원하고 정치적으로 구걸한다고 해서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낡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닙니다. 방금 전 본사의 AI 시스템이 미국 북미 리스크 지수를 최고 위험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즉시 수천 개의 하청망과 부품 선박 핵심 기술진의 동선이 완전히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전면 재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당신들 미국이 1970년대식 낡은 관세법으로 윽박지르고 탁상공론을 하는 동안 저희는 초단위의 디지털 문해력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통제하고 다른 시장을 찾아 스위치를 꺼버렸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제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바지에서 아주 젠틀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 완벽한 악력과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냉정한 태도 앞에서 저는 감히 다시 매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완벽한 무력감에 휩싸였단 말입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의 인프라 공급망 최우선 순위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부디 고철이 되어가는 태평양 함대와 전기가 끊겨 먹통이 된 실리콘밸리의 AI 서버들을 꽉 끌어안고 그 잘난 미합 중국의 위대한 자존심을 끝까지 한번 지켜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주 짧고 가벼운 목례를 끝으로 은빛 엘리베이터 안으로 미련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마지막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그의 무심한 눈동자는 마치 박물관 구석에 처박힌 구시대의 미개한 유물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연민과 경멸을 듬뿍 담고 있었죠. 띵 하는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지상을 향해 하강해 버리자 텅 빈 펜트하우스 복도에는 오직 피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저라는 추악하고 패배한 고깃덩어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는 펜타곤과 백악관에 미친 듯한 부재중 전화가 진동을 울려대며 제 허벅지를 태워버릴 듯 진동했고 창밖 저 멀리서는 워싱턴의 경제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복도를 메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제가 직접 당겨버린 오만함의 방아쇠가 위대한 미국의 심장부를 관통해 완벽한 파멸을 불러왔다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짐승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토해내던 제 짐승 같은 오열은 텅 빈 복도의 허공을 떠돌다 이내 비참한 메아리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던 저는 주머니 속에서 발작하듯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진동을 애써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다시 제 집무실로 기어들어왔죠.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찻잔 파편과 피 묻은 기밀 서류, 그리고 뱀 허물처럼 바닥에 널브러진 붉은색 비와기 수화기.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계의 통제관으로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던 그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제가 영원히 갇혀 지낼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지옥의 감옥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푹신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워싱턴의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저 웅장한 백악관과 펜타곤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온 기업인 3명의 발걸음 한 번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더군요. 우리는 참으로 오만하고도 멍청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직후 잿더미가 된 그들에게 식량과 낡은 기술을 적선하듯 던져주며 우리가 영원한 스승이자 구원자일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 증명된 2026년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량한 동정심으로 굽어보거나 하청업체로 부릴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첨단 기술의 칼날을 벼려왔고 어느새 우리 미국이 수천조 달러를 윤전기로 쏟아부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하이테크 인프라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위대한 미합 중국은 낡은 패권주의와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저 두려운 경쟁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대한민국에게 시스템과 혁신을 구걸하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무자비한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뼈대조차 남지 않고 모래성처럼 소멸해버릴 테니까요. 2026년 2월 오늘 워싱턴의 태양은 이렇게 제 오만함과 함께 서서히 저물어가지만 굳게 닫힌 제 집무실 문 밖으로는 저를 1급 반역죄로 체포하려는 FBI 요원들의 다급한 군합발 소리가 사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제 인생과 제국을 완전히 끝장내버린 그 서늘하고도 완벽했던 대한민국 팀 코리아의 압도적인 실력 격차를 향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깊고 짙은 경외의 묵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워싱턴 상무부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대한 제국의 몰락과 팀 코리아의 통쾌한 역습,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천조국이라 할지라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 앞에서는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짜릿하고 자랑스러운 팩트. 오늘 영상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가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의 통쾌한 사이다 하이라이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